요즘 국정원에서 전국적으로 간첩을 검거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5년간 간첩 검거가 없었는데 신정부가 들어온 뒤에 창원, 제주, 진주, 전주, 서울, 청주 여러 곳에 간첩망을 대거 검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검거되는 간첩 중에 목사가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스컴의 그 목사들의 이름까지 다 나오고 하니까 나한테도 무리하는 전화가 왔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목사가 간첩이 될 수 있나요? 나한테 그렇게 질문하는 전화도 있었습니다. 1961년 김일성이 교시를 내리기를 빠른 시일 안에 남조선에 혁명적 전위 조직 구축하라. 김일성이 교시를 내렸습니다. 혁명적 전위 조직이란 것은 지하당을 조직하라. 그 말이지요. 그러고서는 이제 남조선으로 내려보낼 간첩을 훈련을 강화시켰는데 난파하기 전에 남조선으로 가서 간첩 활동할 사람들을 모아놓고 김일성이 얘기를 했습니다. 남조선에 내려가면 제일 뚫고 들어가기 쉬운 곳이 어디겠는가? 교회다. 김일성의 얘기입니다. 교회에는 이력서, 보증서 아무 필요 없다. 교회 가서 예배 잘 참석하고 수요 예배도 나가고 헌금 열심히 하면은 6개월만 그렇게 열심히 하면은 신용을 받는다. 그래서 남조선 가거든 먼저 교회에 거점을 잡아라. 김일성의 교시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검거된 간첩 중에 김 목사라고 있는데 이 사람은 아주 신학교 때부터 계획적으로 교회 침투해서 목사가 되고 이제 간첩이 돼서 민주노총 있지요. 요새 말 많은 민주노총. 민주노총 조직국장을 포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 11년 그간에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이지요. 민주노총 조직국장을 말레이시아로 보내가지고 말레이시아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노총 조직국장이 그 김 목사의 주선으로 말레이시아 가서 공작원을 만나서 3일간 교육을 받고 우리 미국 달러 18,000달러를 공작금을 받아서 기구를 해서 공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지난 정권에서는 그 자료들이 있는데 그 담당 중앙국정원의 직원들이 그런 조사를 올리면 위에서 국정원장이나 위에서 그걸 묵살했어요. 김정은하고 지금 사이가 좋아질라 하는데 간첩 잡아내면은 남북관계 지장이 있다.
그 부하들이 올리는 것을 그걸 조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실무자들은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그래서 때가 오겠지 하고 열심히 자료를 모았지요. 5년간 계속 모았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이제 터져 나오는 거지요. 참 북한은 남한의 교회가 자기들의 간첩 활동하는 근거지가 될 수 있다. 아주 계획적으로 그렇게 침투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에서 가끔 그런 사람이 있지요. 나도 우리 사무실에 왔더니 북한 찬양하는 전단지가 내 책상에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누군가 와가지고 내 책상에 그걸 놓고 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니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한국에서는 교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김일성이 그렇게 1961년에 남조선의 지하당 혁명적 전위 조직을 구축하라. 그 61년이요. 그 다음에 62년에 아주 간첩을 한 사람 훈련시켜서 보냈는데 이름이 김수영이에요. 6.25 전쟁 났을 때에 목포사업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북한 의용군에 들어갔다가 국군이 진주에 오니까 인문군하고 같이 북한에 갔던 월북한 사람이지요. 그 사람을 이제 뽑은 거예요. 당성이 좋고 그렇다고 이 사람이 이제 훈련받고 이제 난파가 됐는데 그 사람 고향이 목포 앞에 임자도에 자기 고향이에요. 임자도에 가가지고 누구를 포섭했냐 하면은 자기 외삼촌 이름이 최영도, 임자도 면장이랬어요. 근데 1962년 그때는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5.16 군사혁명이 1960년에 일어났지요. 61년입니까? 예. 그때 우리 남한의 국민소득은 78달러, 북한은 240달러. 60년대 초에는 북한이 우리보다가 3배 더 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수영 이 사람 포섭하기 좋은 거예요. 제 고향 가가지고 면장으로 있는 외삼촌을 북한이 정말 행복하고 김일성 수령님 지도 아래 인민이 단결되어 있습니다. 남조선은 곧 이 허물어집니다. 이 포섭을 해가지고 데리고 북한에 섬이니까 배 타고 뭐 서해안으로 쭉 올라가면 북한 가면 되니까 북한에 3번 왕래하면서 그 최영도 위원장이 노동당 입당하고 공작금을 얼마 받아서 왔느냐 하면은 1825억. 그때 집 한 채에 100만 원 할 때니까. 집 한 채 100만 원 할 때 공작금이 1825억 엄청난 거지요.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목포, 광주, 서울로 진출한 거지요. 그걸 가지고 누구를 포섭했냐 하면은 김종태라고 아주 참 인간적으로는 유능한 사람이에요. 참 이 공산주의 때문에 아까운 사람들이 그 사상에 빠져가지고
사상만 건전하면 큰일 할 사람들이 자기 인생도 망치고 나라에도 바퀴벌레처럼 그렇게 된 사람들이 참 적지 않습니다. 김종태하고 정태묵이라는 사람을 주로 친척 아름아름으로 포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종태라는 사람이 아주 이 사람이 유능해가지고 그 공작감을 가지고 주로 서울대 학생들 또 교회 인재들 그 공작감을 가지고 특별히 CCC라고 CCC 김중곤 목사님이 대표로 있던 CCC 거기에 기독교 복지연구회 이런 걸 조직해가지고 거기 파고든 겁니다. 근데 김종태가 포섭한 사람 중에 서울대 학생 중에 아주 천재가 있었습니다. 김진락이라고 아주 천재요. 22살짜리 천재를 포섭을 해서 그 김진락, 이문구 둘 다 서울대학 출신이요. 그 학생들을 포섭을 해가지고 청맥이라는 잡지를 만들었어요. 청맥. 그리고 학사주점. 술집인데 시설을 잘 해놓고 술값을 싸게 하고 청년들 그 의식화하는 거예요. 이 학사주점. 우리 시대에는 사람들은 학사주점 가면 유명했습니다. 그게 이제 젊은이들 포섭을 한 거지요. 그런데 김진락 밑에서 누구를 포섭했냐면은 신영복이라고, 신영복. 요새 말썽 많은 신영복이요. 이 사람이 서울대학 경제학과 학생이랬는데 김진락한테 포섭이 돼가지고 졸업을 하고 육군 장교가 됐어요. 중위가 돼가지고 육군사관학교 교관이 됐어.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참 어수룩한 거야. 그 사람이 육사 교관이 돼가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그러고 이제 그 포섭했는 사람 중에 정태묵이라고 북한에 3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인천 앞바다에서 밀항선 타고 가서 김일성 만나고 노동당 입당하고 영웅 칭호도 받고 그랬는데 정태묵이 이제 갔다 와서 자기 동생이 정태연이요. 정태연. 동생까지 데려와가지고 북한에 가서 중성맹세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학사주점, 청맥잡지, 또 기독교 복지연구회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조직을 넓혀가면서 통밀혁명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광주, 서울, 각 지방의 조직을 문어발처럼 뻗어나가는데 이 왜 들통났느냐? 정태묵이라는 사람이 동생이 정태연이요. 북한에 가서 받아온 공작금이 있지요. 공작금을 나누는데 동생이 정태연이 불만이 생긴 거예요. 형님, 나는 이렇게 조금만 주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래가지고 형 동생이 다투는 것을 재수 씨지 정태연의 아내가 그걸 들었어. 아이고 우리 시수하고 남편이 빨개 짓을 하는구나. 이러다 집안이 절단 나겠다. 형제가 다투는 걸 듣고 그걸 국정원에 그때는 중앙정보부지 신고를 했어. 거기서부터 이제 들통이 난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래서 조사를 해다가 이거 가당찮은 거예요. 이게 학사주점이니 청맥잡지니 CCC 같은 단체는 그 김중곤 목사님 철저한 반공 정신이거든요.
그 김중곤 목사님은 호남 어떤 섬 출신인데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발제산 공산주의한테 직접 처형당하는 것을 자기가 봤어요. 그래 김중곤 목사는 뭐 철저한 반공 정신이지. 우리 한국교회 한경직 목사, 김중곤 목사 이런 분들은 반공을 아주 강조하고 가르치고 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은 신의주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신의주 반공 학생 의거가 일어났어요. 1946년 신의주 학생들이 공산주의 물러가라 학생 의거가 일어났는데 참 우리 민족이 특이해요. 공산당이 생긴 이래 청년 학생들이 조직적으로 반공 대회한 건 신의주 학생의가 처음입니다. 전 세계 처음이에요. 그거 뒷받침한 이 신앙적 뒷받침이 한경직 목사예요. 신의주 학생 반공의거의 주모자들은 잡혀가지고 시베리아로 끌려갔어요. 그래 한경직 목사님은 월남을 해가지고 영락교회를 세웠지요. 그 한경직 목사님 설교 읽어보면요, 반공에 대해서 계속 강조합니다. 이 유물론 공산주의는 민족의 이거는 독이다. 아주 참 철저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제 자유민주주의 반공의 뿌리 내리게 한 것은 많은 분들이 참 공로를 끼쳤지만 첫째는 이승만 대통령, 철저한 반공이니까 한경직 목사, 김중곤 목사 이런 분들 또 우리 목회자들이 한국교회가 정말 반공의 보루가 될 수 있도록 애를 썼는데 그중에 교회 침투해가지고 이번에 발표한 목사 둘처럼 목사로서 간첩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참 교회가 참 중요합니다. 교회가 성경적 바탕에서 바른 정신을 가지고 청년들을 기르고 자녀 교육을 시키고 이 나라에 민주주의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다 성경적 바탕에서 나온 거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나라도 만들고 사회를 만들고 교육하고 국민 정신을 깨우쳐야 되는데 좀 우리 목회자들부터 엉성해요. 기독교적인 성경적 가치관 위에 세워지는 4가지 가치. 첫째가 자유민주주의, 둘째가 열린 시장 경제 자본주의, 셋째가 인권이에요. 인권. 넷째가 법치. 그래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각 정부 부처의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통일부 장관이 권영세 장관인데 내가 들으니까 보고하는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장관한테 인권 문제를 크게 다루시오. 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올 테니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북한 인권 문제 실상을 다 알리고 북한에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인권 실상을 알리고 세계에다가 북한 인권을 알리시오. 대통령이 참 좋은 얘기지요. 그런데 아까 김진락이 밑에 포섭했던 신영복 얘기했습니다만 참 아까운 인재들이지요. 서울대학 경제학과 나와가지고 육군 중위가 돼가 육사 교관해서 인재 아닙니까? 그 사람이 보고서 낸 게 있어요. 상부에다가 육사생도 9명,
CCC 기독교 복지연구회에 박성준을 포섭했습니다. 보고서가 나와 있어요. 근데 박성준 거기 아주 참 서울대학 경제학과에 수재를 했는데 나는 옛날에 둘의 장학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 나라의 교인들 중에 유망한 청년들 대학원, 박사과정 장학금을 줘가지고 교회와 나라의 인재가 되게 해야 한다. 그 장학회를 만들어가지고 73억을 썼어요. IMF 때 우리 마을에서는 못 먹어도 장학금은 보냈어. 그 장학생 중에 박성준이라고 올라온 거예요. 아주 나라의 일꾼 될 테니까 미국 유학을 가는데 재정이 없으니까 둘의 장학회에서 지원해 주시오. 난 밑에 일꾼들이 올리니까 그런가 하고 장학금을 줬어. 미국 가서 석사 받아온 거야. 근데 어떤 모임에서 이 사람이 나는 공산주의자입니다. 내가 기절했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 사람이 이제 국무총리하던 한명숙 남편이에요. 그 내가 이거 참 사람 키우는 걸 판단을 잘해야 되는구나. 응? 우리가 이 신영복 같은 사람은 아주 감옥에 이제 무기징역 받았다가 20년 2개월 살고 이제 반성문 쓰고 석방됐어요. 20년 살고. 그걸 전향서 그래, 전향서. 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에서 민주주의로 전향합니다. 전향서 쓰고 이제 20년 만에 석방이 됐는데 그 사람이 아주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감옥으로부터 온 편지. 그 책이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20년간 독방에서 돌을 닦았으니까 내공이 있을까? 이 사람이 글을 잘 써요. 그 책이 아주 청년들한테 많이 읽혔습니다. 나도 그걸 읽었지요. 읽었는데 그 사람이 전향을 했는데 옛날에 말지라는 잡지 말 기억나세요? 월간지 중에 말이라고 말. 거기서 기자가 이제 우리 신영복하고 대담을 했어요. 기자가 묻기를 옛날 감옥 살기 전에 그 사상, 생각을 바꾸었습니까? 말지에 나와요. 내가 감옥에서 나오려고 전향서 썼지 생각이 바뀐 건 아닙니다. 글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글 쓴 글 중에 감옥에서 붓글씨를 계속 연습해가지고 문체가, 필체가 좋아요. 근데 그 사람이 쓴 글 중에 더불어 숲이 더불어 숲. 나무들이 모여서 숲을 이루듯이 더불어 숲을 이루어야 된다. 아주 그걸 썼는데, 근데 이상하게 민주당 당 이름이 뭡니까? 더불어민주당이요. 그 더불어 숲을 이룬 게 아니라 더불어 해먹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거 참 이상하다. 왜 해필이면 민주당 앞에 더불어를 붙일까? 그래, 국정원에 입간판이 있습니다. 국정원 앞에 입간판이. 내가 이제 74년 정보에 가서 2달간 조사받고 할 때는 서울 교도소에서, 서대문 교도소에서 이제 있다가 밤 9시나 되면 내 번호가 73번이야. 73번 나와. 나가면 이제
정보부에서 와가지고 수갑 채우고 포승줄로 묶고 새까만 세단에 태워가지고 사직공원, 사직터널 지나서 그 서울시청 앞으로 남산에 가서 이제 밤새 조사하는 거예요. 김진호, 너 평양 언제 갔다 왔어? 그러면 간이 철렁해요. 보소, 내가 대구 사람이 평양 길 알아야 가지고 어째 그래 묻소. 내가 뭐 밤에 한숨도 안 재워요. 그런데 남산에 있는 정보부 마당에 들어갈 때마다 입구에 보이는 간판이 있어. 우리는 중앙정보부, 지금 국정원이지.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건설한다. 뭐 그런 거예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건설한다. 뭐 양지를 바라본단가 건설한단가. 조사받으러 들어갈 때 나올 때 그건 보는 거야. 입구에 있으니까. 근데 지난번 문정권 때는 그걸 뜯어버리고 국민과 민족에 헌신하는 우리 국정원, 그 붓글씨가 신영복 붓글씨로 서가지고 세웠어. 뭐 붓글씨니까 뭐 별거 아니다 쳐도, 그러니까 왜 해필이면 그런 걸 뜯어버리고 그렇게 신영복 그걸 쓸까? 참 우리가 이데올로기 사상,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사람들이 세운 당이 이제 김수영이 와가지고 임자도 면장을 통해서 김종태, 정태묵, 또 밑에 김진락이, 이문구, 그 사람들이 청맥 잡지, 학사주점, 뭐 기독교 복지연구회, 뭐 여러 군데 뻗쳐서 그러고 당을 만들었어요. 통일혁명당이요, 통혁당. 그 통일당의 원뿔이요, 원통혁당. 통혁당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태묵, 정태현 형제가 북한 같이 갔다 와서 그 공작금을 가르는 거 싸움 나가지고 정태현이 아내가 고발해서 이게 조직이 들통이 났는데 1968년 전부 검거가 됐어요. 엄청 뭐 수백 명 검거해서 재판에 넘긴 바에도 1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형도 당하고 우리 이제 신영복은 무기징역 됐다가 이제 20년 만에 나오고 했는데, 누구든지 옛날에 그랬어도 전향하면 되는 거지요. 전향을 영어로 컨버트 그래요. 요즘 김문수 경기도지사 같은 사람은 다 그때 공산주의 생각을 대학교 때 했지만은 철저하게 전향한 거예요. 김문수. 그러니까 내가 아주 친하지요. 전향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전향이 아니고 가짜로 전향한 척하고 그 정신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 사회에 이거는 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그런 걸 침투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잘 정신 차려야 돼. 그 통일혁명당이 그렇게 무너졌는데 그 중에 검거 안 되고 탈출한 사람이 이제 이문구, 김진락 이런 사람들이 검거를 하니까 누가 또 연락을 해주잖아요. 도망을 쳤어. 그러니까 국정원이 정보부에서 잡으려고 북한에서 보내는 암호가 있잖아요. 암호를 해독을 해보니까 1968년 8월 21일 밤 12시에 제주도 앞에 서귀포 앞바다에서 배가 내려갈 테니 그 배를 타고 북한으로 와라. 구출
탈출하는 거예요. 이제 들통나니까. 그래 이제 정부부에서 그걸 해독을 했어요. 암호문을. 그래서 이제 정보부는 뭐 경찰 힘을 합쳐가지고 68년 8월 21일 날 서귀포 바다 앞에 딱 잠복하고 기다렸는데 암호 문구가 이제 알았어. 돌멩이를 가지고 이어서 3번 치는 거야. 딱딱딱 치면 배에서 2번 딱딱 치면 이제 접선이 되는 거야. 이쪽에서 돌멩이로 딱딱 3번 치니까 수상한 배가 와가지고 또 딱딱 치니까 조명탄을 터뜨려가지고 그 배를 격침시키고 그때 북한 공작원 12명이 죽었어요. 그것도 생포한 사람도 2이나 있고. 그런데 그런 역사 속에서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온 거야, 우리가. 응? 그러면 지금에 와서 우리가 뭐, 응? 허술하게 뭐 목사가 간첩하고 뭐 그렇게 내통하고 그래서 하면 안 되지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인 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우리가 그게 민주주의라는 것이 성경에서 나온 거이다.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교인들, 청년들, 자녀들을 교육을 잘 시켜야 돼. 그러니까 교회라는 데가 중요하지요. 그 민주주의 4가지 가치, 아까 말씀드렸지요?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 열린 시장경제 자본주의, 법치, 인권. 그러니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인권을 온 국민에게 북한 인권을 알리고 북한 주민들에게도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알리고 세계에다가 알려라. 우리나라가 금년부터 정상화되는 거예요. 정상화. 응? 누가 뭐 대통령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났어. 나는 이런 변화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려 하다가 되돌려가지고 제자리 잡도록 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참 귀한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고 정신을 딱 바로 세우고 예수 잘 믿고 바른 사상을 가져야 돼. 예수 믿어 구원받고 바른 가치관, 바른 정신을 가져야지. 삐딱하게 목사가 간첩 노릇하고 뭐 공작원한테 달러 받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그래서 16장 5절 뭐라 그랬습니까?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 제자들이 무슨 누룩 말씀하시나? 우리가 떡이 없다고 그러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1절 말씀.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간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바리새인들의 교리, 사상, 가르침, 사두개인들의 가르침, 교훈, 이걸 주의하라. 교회는 순수한 복음을 지켜야 되지. 우리가 무슨 주사파도 좋다, 사회주의도 좋다, 공산주의도 좋다,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내가 신학교 후배가 목사님 왜 가끔 정치 얘기를 하십니까? 나는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정치 얘기는 안 합니다. 그래서 후배가 모르는 소리네.
성경의 가치관을 바로 가르치는 거이지, 내가 뭐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성경적인 가르침을 바로 가르치는 게 교회지. 말 안 한다고 거기 목사 노릇 하는 게냐? 응? 거기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주사파의 가르침, 공산주의, 사회주의 누룩이요, 누룩. 이게 퍼져 들어가 가지고 아까운 천재들이, 그 서울대학, 뭐 연대, 고대, 서울대 학생들이 그거 빠져가지고 자기 인생도 망가지고 나라도 해독이 되고 얼마나 아까운 청년들이냐 이거야.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바로 교육시킬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늘 강조하는 바, 한국은 교회가 희망이다. 한국은 교회가 희망이다. 요새 정부 교육이 교실 붕괴, 교실 황폐, 그러고 나라 교육이 어렵지요. 교육은 교회가 담당해야 돼요. 개신교 역사가 130년인데 초대교회 때는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 그래가 연세대학, 이화여대, 뭐 세브란스, 대광고등, 숭실학교, 뭐 학교를 많이 세웠지요. 전국 사립중고등학교 300여 개 중에 90%가 개신교가 세운 학교입니다. 그게 우리 100년 전에 선교사들과 우리 선배들이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 그래서 교회에서 바른 정신, 바른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배제학당에서 이승만, 청년 이승만이 거기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걸 바로 가르쳐서 그걸 배운 사람들이 대통령 되고 장관 되고 나라 일꾼이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정말 민주주의로 통일이 돼가지고 북한 동포들 해방시키고, 해방된 대한민국이 예수 잘 믿어가지고 부강한 나라가 돼서 5대양 6대주의 복음 전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걸 성교한국 그래, 성교한국.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통일되는 게 통일한국. 그 기독교 정신으로 세계 5대양 6대주의 복음 전하는 것을 통일, 성교한국. 그러고 나라의 정치나 경제나 교육이 성경 위에 세워지는 걸 성서한국. 우리 둘의 성도들이, 뭐 둘의 성도뿐 아니라 대한민국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고 헌신해야 될 것이 제목이 세 가지요. 나라를 성서 위에 세운다, 성서한국. 기독교 정신으로 대한민국 헌법으로 통일한다, 통일한국. 우리가 부강한 나라를 이루어가지고 세계 복음 전한다, 성교한국. 우리 모두 성서한국, 통일한국, 성교한국.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사업도 하고 학문도 하고 자식도 키우고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백성, 정부강한 나라를 이룰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뒤숭숭하여 공산주의 주사파 사상도 교회에 침투하고 목사 중에 간첩이 나오고 신학교 학생들도 정신없는 걸 배우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희망인 이때에 말씀의 진리 안에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을 주의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고 성경의 가치관, 정신, 복음 위에 바른 교회 세워서 통일 한국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 세계에 예수 잘 믿어 복받은 나라 대한민국 이름을 떨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